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하게 된 최근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카드로 나온 완지의 7번 역방향은 여러분이 지금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고 느끼는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상대에게 의견을 내고 내 감정을 방어했는데 지금은 말해봤자 뭐가 달라질까라는 회의감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지쳐버린 방어, 무너져버린 자존심,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긴장 속에서 더 이상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은 상태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함께 나온 컵의 6번 역방향은 과거에 대한 추억이 지금은 서운함으로 변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때는 나를 이해해줬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예전에는 따뜻하게 다가오던 행동이 지금은 무심하게만 느껴지는 순간들. 과거의 기억이 오히려 지금을 더 힘겹게 만드는 카드예요. 즉, 싸움의 원인은 단순히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과거의 따뜻함과 현재의 냉랭함 사이에서 생겨난 괴리감입니다. 그럼 이 싸움에서 겉으로 드러난 문제와 그 안에 숨겨진 이유는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완지의 4번 역방향은 가정의 안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예요. 집안의 분위기가 불안정하고 함께 있어도 편안하지 않은 느낌.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차갑게 변했을까 하는 물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같이 나온 이 절제 카드 역방향은 그 속에 숨어있는 더 깊은 원인을 드러내고 있어요. 바로 균형이 무너진 관계예요. 한쪽은 지나치게 참기만 하고 다른 한쪽은 자기 방식대로만 행동하면서 둘 사이의 리듬이 맞지 않는 거죠. 겉으로는 집안일이나 대화 방식 같은 사소한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위치와 역할이 불균형해진 것이 갈등의 진짜 뿌리입니다. 그럼 반복되는 다툼의 패턴은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컵의 왕이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 컵의 왕의 역방향은 감정의 균형을 잡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다 보니 어떤 날은 차갑게 닫아버리고 어떤 날은 작은 자극에도 폭발해버리죠. 참다 더는 못 참겠다는 식의 감정의 기복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나온 이 소드의 3번 역방향은 이 다툼이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기고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싸움이 끝난 뒤에도 마음은 편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가 덮이지 않은 채 쌓여만 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상처가 시간이 흐른 뒤 또 다른 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즉, 지금의 다툼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반복해서 되살아나는 패턴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현재 마음의 상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싸움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어떠한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온 이 펜타클의 9번 카드는 원래 당당함과 독립성을 상징하는 카드지만 역방향일 때는 그 힘이 약해진 상태를 보여줍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자존감이 흔들리고 혼자가 되는 게 두렵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사람인가 하는 자기 의심까지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같이 나온 펜타클의 이번 역방향은 균형이 무너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마음 한쪽은 관계를 붙잡고 싶고 다른 한쪽은 모든 게 버거워서 내려놓고 싶어요. 이 두 마음이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상조차 집중하기 힘든 흔들림으로 나타납니다. 즉, 싸움 속에서 여러분은 단순히 상대와의 갈등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나는 왜 이렇게 불안정한지에 대한 질문까지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무의식 속 두려움과 불안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펜타클의 10번 정방향과 컵의 10번 정방향이 동시에 나온 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이 두 카드는 모두 가족, 가정, 행복, 안정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이 펜타클의 10번 정방향은 오랜 시간 지켜온 가정의 안정, 그리고 세대를 이어가는 안정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컵의 10번 정방향은 마음으로 누렸던 충만함, 가족이 함께 웃던 행복한 순간들을 의미하죠.
이 두 카드가 무의식의 자리에 있다는 건 여러분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가족의 붕괴라는 뜻이에요. 혹시 이 싸움이 우리를 끝까지 몰고 가는 건 아닐까? 행복했던 그 모습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러한 질문이 떠오르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두 카드는 여러분이 여전히 그 행복을 지키고 싶다는 강한 바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억누르고 있는 욕구와 바람은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매달린 남자 정방향은 희생과 인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관계 속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참더라도 상대가 언젠가는 나를 알아주길 바라고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하고 넘기지만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품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달카드 역방향은 불안을 내려놓고 싶은 욕구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의심이 올라와요. 상대가 정말 날 사랑하는 걸까? 혹시 나는 혼자가 되는 게 아닐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싸움에서 이기거나 우위를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불안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의 내면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겉으로 표현하는 감정과 태도는 어떠한 모습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컵의 2번 역방향은 두 사람의 연결이 어긋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대는 지금 친밀함을 피하고 거리를 두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사소한 대화도 건조하게 흘려보내거나 감정을 숨기려는 모습이 드러나죠. 마치 가까워지는 게 불편한 듯 더 멀리 서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완지의 3번 역방향은 상대가 앞을 내다보는 힘을 잃었다는 의미예요.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는 대신 지금은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몰두하거나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불안 때문에 멈춰서 있는 모습이에요. 즉, 겉으로 표현되는 상대의 태도는 거리감과 회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속마음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펜타클의 7번 정방향은 기다림과 평가를 상징합니다. 상대는 마음속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 관계에 투자한 것이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를 따져보고 있어요. 겉으로는 무심해 보여도 속으로는 관계를 계속 지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계산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온 이 소드의 여왕 역방향은 차갑게 눌러둔 불만을 보여줍니다. 말하지 않고 쌓아둔 감정들이 많고 그것을 정리하지 못한 채 가슴속에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대화할 때 감정이 곧장 나오지 않고 침묵하거나 냉정하게 끊어내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즉, 상대는 겉으로는 차갑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많은 불안과 고민을 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상대가 이 관계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소드의 10번 정방향은 어떤 면에서는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상징해요. 이대로 이어가다가는 자신도 더는 버틸 수 없겠다고 느끼는 지점까지 와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컵의 6번 정방향은 과거에 따뜻했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냅니다. 옛날처럼 웃을 수 있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죠. 이 두 장이 함께 나온 건 굉장히 모순적인 조합이에요. 끝내고 싶다는 극단적인 마음과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순수한 바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상대의 태도가 앞뒤가 안 맞고 예측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이 싸움이 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펜타클의 5번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정서적 빈곤에서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싸움이 계속 이어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얼어붙고 서로에게 따뜻함을 느끼기 어려웠지만 역방향이기 때문에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음을 말해요. 즉, 고립 속에서도 여전히 다시 가까워지고 싶은 희망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완지의 에이스 정방향은 새로운 불꽃, 시작의 씨앗을 의미합니다. 싸움이 주는 고통 속에서도 다시 시작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갈등은 단순히 관계를 무너뜨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싸움이 여러분의 자존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완지의 4번 역방향은 안정된 기반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서로가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안전했는데 지금은 그 안정감을 잃고 집안에서조차 긴장을 풀지 못하는 상태죠. 그리고 완지의 8번 역방향은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싶다는 조급함을 보여줍니다. 빨리 풀고 싶다, 빨리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면서 오히려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싸움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약하게 만들고 마음을 조급하게 몰아세우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싸움이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완지의 에이스 역방향은 불씨가 꺼진 듯한 긴장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가족이나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분위기가 무겁고 함께 있어도 웃음이 줄어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펜타클의 7번 정방향은 기다림과 고민을 의미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관계를 지켜보면서 언제쯤 나아질까? 어떻게 해야 두 사람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즉, 부부싸움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공기와 흐름을 바꿔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싸움의 화해와 회복의 조건은 무엇이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화해가 가능할지 여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드의 8번 역방향은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카드예요. 서로가 그동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답답한 상황에서 이제는 조금씩 해방감을 느끼고 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펜타클 기사는 꾸준함과 성실함을 상징해요. 지금 화해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 방식은 조급하거나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작은 행동과 안정적인 노력으로 서서히 풀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즉, 화해는 가능하지만 한 번의 대화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고 서서히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화해를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이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완지의 8번 역방향은 빠른 소통의 필요성을 말하지만 역방향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신호예요. 빨리 대화를 끝내고 결론을 내리려는 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급하게 다그치는 대화가 아니라 상대의 속도를 존중하면서 차분히 다가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달카드 역방향은 불확실함과 불안을 내려놓으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화해를 위해서는 상대에게 나는 지금 이런 부분이 불안하다는 걸 솔직히 말하고 상대의 진심을 확인하려 애쓰기보다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즉, 구체적인 행동은 조급함을 내려놓고 불안을 솔직히 표현하는 대화입니다. 그럼 화해를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나온 이 소드의 왕 역방향은 지나치게 단호하고 차갑게 굴 때 나타나요.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태도, 상대의 말보다 논리와 판단을 앞세우는 태도가 화해를 크게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사제의 역방향은 감정을 숨기고 진짜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상태예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서운함을 쌓아두는 것, 또는 상대가 알아주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태도가 문제로 작용합니다. 즉, 화해를 막는 건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차갑고 단정적인 태도와 숨겨둔 감정들이에요. 이 두 가지가 사라져야 화해가 현실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되풀이하고 있는 무의식의 패턴은 무엇이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컵의 7번 역방향은 환상과 혼란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지만 동시에 현실의 무거움을 마주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때로 상대를 이상화하거나 이 관계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지만 그 바람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실망과 좌절로 이어지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컵의 2번 정방향은 다시금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진심을 드러냅니다. 싸움 후에도 완전히 끊지 못하고 결국 다시 화해를 시도하는 모습이죠.
즉,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는 끝낼 수는 없다. 결국 우리는 이어져야 한다는 강한 집착과 바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풀이되는 패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 싸움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완지의 왕 정방향은 내 감정을 주도적으로 표현하고 행동하는 힘을 상징합니다. 이 싸움 속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건 단순히 참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주체가 되어 내 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펜타클의 여왕은 따뜻한 배려와 안정감을 함께 보여줍니다. 이 카드는 단순히 강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강인함 속에서도 상대를 돌보는 성숙한 에너지를 잃지 않는 걸 말해요. 즉, 이번 싸움은 여러분에게 당당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품어라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의 심리 성장을 위한 방향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완지의 7번 역방향은 지쳐있는 내 모습을 비추지만 이 바로 옆에 힘 카드가 답을 줍니다. 이 힘 카드는 억지로 상대를 꺾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불안과 두려움을 길들이는 내적 힘을 상징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즉, 이 싸움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성장은 내 감정을 주도적으로 표현하되 내 마음의 두려움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럼 우주가 여러분께 보내는 위로의 메시지 오라클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다독여주는 카드예요. 이 감사라는 메시지는 지금 당장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여러분 곁에 여전히 소중하게 남아있는 것들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갈등 속에서는 잃어버린 것만 크게 보이지만 사실 내 옆에는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작은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의 존재일 수도 있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내 힘일 수도 있어요. 이 카드가 여러분께 말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치유를 시작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실행할 수 있는 조언의 메시지 오라클 보도록 할게요. 경계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경계라는 메시지는 벽을 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와 단절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킬 수 있는 선을 분명히 하라는 의미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스스로 알고 지켜야 합니다. 이 카드는 말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도 나를 잃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계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주가 보내는 응원 메시지 오라클 카드 보도록 할게요. 이 보호라는 카드는 지금 여러분이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흔들리고 외로워 보여도 내면 깊숙이 여러분은 이미 지켜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힘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고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내적 자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보호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혼란도 결국 지나갈 것이고 당신의 마음은 안전하게 지켜질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단순히 말다툼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내 자존심, 내 두려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을 갈망하는지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동시에 내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맺히거나 가슴이 먹먹해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건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관계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은 소중히 지켜져야 합니다. 오늘 제 리딩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1번 분들 리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평온으로 채워지길 기도할게요. 그럼 다음 리딩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갈등을 촉발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완지의 5번 역방향은 작은 다툼이 생산적으로 풀리지 못하고 엇나가 버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부부 사이에서 의견 차이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 집안일을 어떻게 분담할지, 아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같은 사소한 차이 말이죠. 그런데 이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온 건 이런 문제들이 대화를 통해 조율되기보다 경쟁처럼 흘러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말을 주고받아도 결론은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가로 기결되면서 상처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나온 완지의 4번 정방향은 좀 흥미롭습니다. 이 카드는 원래 안정, 축복, 가정의 기쁨을 상징해요. 즉, 겉으로는 싸움이지만 뿌리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 안정된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욕구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평화를 원하다가 오히려 다툼으로 이어진 거죠. 예를 들어 왜 집안 분위기를 더 편하게 만들지 못하냐는 불만도 사실은 나는 우리가 따뜻한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갈망에서 출발한 겁니다. 즉, 표면적인 불신은 의견 충돌이지만 그 속에는 평안과 안정에 대한 깊은 바람이 갈등으로 변질되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 이 싸움에서 겉으로 드러난 문제와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컵의 5번 역방향은 후회와 상실감을 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당신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내 기대가 무너졌다 같은 서운함이에요. 싸움은 늘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힘들다라는 불만으로 시작하죠. 하지만 이 소드의 6번 정방향이 함께 나온 건 의미가 달라요. 이 카드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내적 욕구를 보여줍니다. 즉, 숨겨진 진짜 이유는 미움이나 원망이 아니라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찾고 싶은 절실함이에요. 말하자면 나는 이 싸움이 힘들지만 그래도 함께 다른 길로 건너가고 싶다라는 갈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이 조합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부부싸움의 본질은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 관계가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에 반복되는 다툼의 패턴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지의 에이스 역방향은 꺼져가는 불씨, 시작조차 힘겹게 이어가는 상황을 뜻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늘 좋은 시작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 이미 마음속에 쌓아둔 감정을 토해내듯 시작되니까 대화가 불붙기도 전에 소모적으로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완지의 시종 정방향은 어린아이 같은 열정과 솔직함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미숙함도 드러내는 카드예요. 즉, 다툼이 반복되는 이유는 서로가 충분히 성숙한 방식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반응으로 치닫는 것이에요. 마치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야 라고 하지만 그 말이 상대에게는 날카로운 상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다툼 패턴은 늘 비슷합니다. 작은 오해에서 시작돼서 불만의 표출로 이어지고 그것이 감정적 대응으로 나타나고 그 이후에 불씨가 꺼진 듯하지만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이 순환 구조가 반복되면서 결국 비슷한 싸움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의 현재 상태 카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싸움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환카드 정방향은 전통, 규범, 옳다고 믿는 가치관을 뜻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싸움 속에서도 내가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부부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가정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굴러가야 한다라는 믿음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감정의 충돌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로까지 번져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함께 나온 이 소드의 에이스 역방향은 진실을 명확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걸 드러냅니다. 내 입장에서만 진실이 분명할 뿐 상대 입장에서는 그게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은 내가 옳다라는 확신 속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 방식이 오히려 소통의 칼날이 되어 서로를 더 깊이 상처내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무의식 속 두려움과 불안은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컵의 2번 정방향은 연결과 화합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은 사실 이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아요. 싸움이 격해져도 결국은 다시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도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는 끈끈한 유대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펜타클의 9번 역방향은 그 속에 숨어있는 불안을 보여줍니다. 이 카드는 혼자서도 잘 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담고 있어요. 혹시 이 관계가 끊어진다면 나는 혼자가 될까? 나는 나 자신만으로 충분할까라는 불안이 늘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는 관계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혼자가 될까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마음속에 억누르고 있는 욕구와 바람은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완지의 9번 역방향은 지쳐있는 모습, 더 이상 방어할 힘이 없다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마음속 깊이 여러분은 이제 그만 싸우고 싶다. 더 이상 버티고 싶지 않다는 욕구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긴장하고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즉, 내면에서는 쉬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억누른 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펜타클의 시종 정방향은 작고 현실적인 바람을 드러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소소한 안정과 믿음이에요. 하루에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다. 내 노력을 조금만 인정해주면 좋겠다. 이런 작고 구체적인 바람들이 충족되지 못하면서 그 욕구를 마음속 깊이 눌러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의 내면은 지금 어떠한지 보도록 할게요. 겉으로 표현하는 감정과 태도의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드의 왕 역방향은 차갑고 날카로운 말, 때로는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여줍니다. 상대는 싸움이 시작되면 논리로 상대를 깎으려 하거나 말끝마다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커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성적인 척, 냉정한 척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과 태도가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보 카드가 함께 나온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이 카드는 자유, 즉흥성,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으로도 해석돼요. 즉, 상대는 싸움 속에서 마치 별일 아닌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구냐는 식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실제로는 문제를 가볍게 넘기려는 회피에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 또는 가볍게 넘기려는 척을 하지만 그 자체가 이미 불안의 표현인 거죠. 그럼 상대가 여러분께 말하지 않는 속마음은 무엇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마 카드가 나왔네요. 이 악마 카드는 집착, 얽힘,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상대는 겉으로는 쿨하게 구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정반대예요. 여전히 관계에 강하게 묶여있고 쉽게 놓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집착을 솔직히 드러내면 약해 보일까 두려워서 차갑게 구는 겁니다. 그리고 완지의 6번 역방향은 자신감 부족, 승리하지 못했다는 패배감을 나타냅니다. 즉, 상대는 마음속 깊이 내가 이 관계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상실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과도하게 고집을 부리거나 자신을 증명하려는 태도가 싸움 속에서 튀어나옵니다. 겉모습은 강한 척, 속마음은 불안과 집착, 이 모순이 상대의 내면이에요. 그럼 상대가 이 관계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타워 카드 역방향. 이 카드는 겉으로 보이는 관계의 틀을 깨트리고 싶어하는 욕구를 보여줍니다. 상대는 지금처럼 늘 반복되는 갈등 구조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요. 무너짐이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차라리 지금의 방식은 깨져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즉, 이 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 새로운 판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펜타클의 기사 정방향은 묵묵히 성실하게 나아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상대가 진짜 바라는 건 화려한 변화가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현실적인 안정감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가지 욕구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지금 같은 방식은 무너져야 한다. 하지만 무너진 뒤에는 차근차근 다시 세워가고 싶다. 그럼 이 부부 싸움이 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컵의 에이스 역방향은 흘러 넘쳐야 할 감정의 그릇이 텅 빈 듯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원래 이 카드는 사랑, 감정, 따뜻한 교류를 의미하는데 지금은 역방향이니 마치 마음이 메말라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말을 해도 애정이 담겨 있지 않고 눈을 마주쳐도 따뜻함보다 서운함이 먼저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부부관계에서 이 컵의 에이스 역방향은 사랑을 주고받아야 할 순간에 상처와 불만이 오가고 있다는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태양 카드가 함께 나왔습니다. 태양은 밝음, 드러남, 아이 같은 솔직함을 상징해요. 즉, 싸움이 단순히 관계를 무너뜨리기만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동안 덮어두었던 문제를 드러내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평소엔 괜찮아 하고 넘어갔던 불만들이 싸움 속에서 튀어나오면서 드디어 서로의 진짜 마음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감정의 잔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공허함이 문제를 드러내고 두 사람이 솔직하게 마주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겉으로는 차갑지만 내면적으로는 서로가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싸움이 여러분의 자존감 또는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컵의 기사는 사랑과 감정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싸움이 거듭되면서 자존감은 분명 흔들렸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마음속 어딘가에서 나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어요. 말이 거칠어져도 마음 한구석에는 화해하고 싶다, 내 진심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컵의 여왕은 감정의 깊이와 공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싸움 속에서 상처받는 동시에 점점 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눈물이 날까? 나는 왜 상대의 말에 이렇게 크게 상처받을까?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면서 단순히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감정의 뿌리도 탐색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싸움이 끝나고 혼자 있을 때 거울을 보면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라고 자책하거나 혹은 아이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차분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요동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의 감정 세계가 더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즉, 싸움이 자존감을 무너뜨리지만 동시에 내 감정의 민감함과 섬세함을 이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싸움이 가족 또는 주변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스티스 카드는 균형과 객관성을 뜻합니다. 부부싸움이 잦아지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의 잘못일까라는 관점보다는 오히려 무엇이 공평한가를 따지게 돼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친척이 중재에 나선다면 감정적인 편을 들기보다는 둘 다 조금씩은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겠니라고 말하는 식이죠. 이건 관계의 균형을 맞추려는 외부의 시선이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소드의 3번 역방향은 분명한 상처와 불안을 드러냅니다. 부부의 갈등은 당사자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은 집안의 공기를 그대로 느낍니다. 부모가 다투면 나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불안을 안고 자라게 될 수 있죠. 또는 부모님, 형제, 자매 같은 가까운 가족들도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을 지켜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 불편함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즉, 이 싸움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처와 부담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싸움이 지금 화해가 가능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템퍼런스 카드 역방향은 균형이 깨지고 서로의 속도가 맞지 않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은 같은 마음으로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진 않아요. 한쪽은 빨리 풀고 싶고 다른 한쪽은 아직 마음의 정리가 덜 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즉, 화해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컵의 에이스가 정방향으로 함께 나온 건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카드는 새로운 사랑, 감정의 회복, 마음의 문이 다시 열리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즉,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 다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듯 한순간의 진심이 두 사람의 마음을 다시 적셔줄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화해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당장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곧 마음이 열릴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입니다. 그럼 화해를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은 무엇이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태양 카드는 밝음, 솔직함, 아이 같은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화해를 위해 필요한 건 계산된 말이나 이성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솔직하고 따뜻한 태도, 그리고 상대에게 가볍게라도 웃음을 줄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진지한 사과와 함께 그래도 나는 당신이 옆에 있어 다행이야 라는 한마디. 그 단순한 표현이 오히려 복잡한 대화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완지의 에이스 정방향은 새로운 시작의 불씨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행동은 작은 시도라도 다시 시작해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오랫동안 대화하지 못했던 주제를 꺼내서 솔직히 나누거나 서툴더라도 화해의 신호를 먼저 보내는 것. 그게 이 관계에 다시 불을 붙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즉, 화해의 조건은 솔직함과 작은 시작. 크게 변하려 하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표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화해를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일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완지의 기사는 열정과 추진력을 상징하는데 정방향일 때조차 성급함을 내포하고 있어요. 화해를 서두르려는 태도, 상대의 준비가 안 되었는데 지금 당장 풀자고 몰아붙이는 태도는 오히려 불을 지필 수 있어요. 즉, 너무 빠른 속도와 성급함이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연인 카드는 선택과 관계의 갈림길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방해 요소로 나온 건 두 사람 사이의 선택의 문제예요. 서로가 진심으로 이 관계를 지키기로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화해도 화해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해는 대화의 기술로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관계를 끝까지 안고 가겠다는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싸움에서 무의식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패턴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힘의 카드 역방향은 내면의 불안과 억눌린 분노를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인내하고 괜찮은 척 하지만 속에서는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싸움이 생기면 처음에는 참고 넘기려 하지만 누적된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버리는 패턴이죠. 즉,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한계까지 참았다가 분출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드의 7번 역방향은 은밀하게 회피하거나 솔직하지 못하게 행동하는 무의식 패턴을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돌려 말하거나 속으로 쌓아두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서운함을 품고 있는 모습이에요. 혹은 갈등이 두려워서 대화를 피하다가 결국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억누른 뒤에 터뜨리는 패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회피적 태도가 갈등을 더 키우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싸움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스카드 정방향은 끝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카드는 단순히 관계가 끝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즉, 예전처럼 참고 억누르는 방식, 혹은 감정을 쌓아두는 방식으로는 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다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펜타클의 3번 정방향은 협력, 소통,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이 싸움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혼자서 이 관계를 끌고 가려 하거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춰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둘이 함께 협력하고 대화로 합의점을 찾아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즉, 이 싸움은 이제는 옛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소통과 협력의 방식으로 가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의 심리 성장을 위한 방향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완지의 왕 정방향은 주도성과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건 내 감정을 방치하거나 터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다스리고 표현하는 힘이에요. 즉, 관계의 흐름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내 감정을 주체적으로 다루고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갖겠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완지의 여왕은 따뜻함, 배려, 감정적 풍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성장은 단순히 강한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따뜻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품는 성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즉, 앞으로는 주도성과 공감 능력을 함께 키우는 것이 이 싸움이 여러분에게 남긴 심리적 성장의 방향입니다. 그럼 우주가 보내는 위로의 메시지 오라클 카드 보도록 할게요. 호프, 희망이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지금 상황 속에서도 아직 빛은 꺼지지 않았다라는 위로를 전합니다. 싸움이 잦아지고 마음이 지쳐있을 때 사람은 흔히 이제 끝인가 보더라고 단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 카드는 작은 빛 하나만 있어도 어둠을 뚫을 수 있다는 걸 상징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관계를 지키고 싶은 바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상대와 연결될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갑자기 떠오르는 따뜻한 기억, 혹은 상대가 무심히 던진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시 흔들리는 순간들. 이건 아직 희망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 호프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야. 지금 이 어둠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 너의 마음속 빛은 꺼지지 않았어. 그럼 조언의 오라클 카드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는 여러분 마음속의 두려움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싸움이 반복될수록 나는 결국 혼자가 될 거야 라는 불안이 커지죠. 마치 혼자일 운명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상대에게 더 집착하거나 반대로 더 냉정하게 거리를 두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는 혼자가 될 운명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스스로 만든 믿음일 뿐이다. 즉, 지금 해야 할 실행은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라고 자기 자신을 세우는 동시에, 하지만 나는 혼자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를 채워주기를 바라기보다 먼저 내 안을 채워나가는 작은 실천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만들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긍정적으로 채워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상대와의 관계도 두려움에서의 집착이 아니라 온전한 나에서의 연결로 바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주가 보내는 보호의 메시지 오라클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 남성성은 공격성이 아니라 주체성, 추진력, 보호 본능을 뜻합니다. 즉,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상대에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지켜내는 힘이에요. 예를 들어 상대가 차갑게 대할 때 무너져 버리기보다 나는 내 가치를 안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를 세우는 거예요. 또는 갈등이 올 때 두려움에 피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카드가 말하는 보호의 힘입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설령 혼자라 하더라도 너는 충분히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 너는 너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 수 있어. 오늘 리딩에서 우리는 부부싸움이라는 격렬한 장면 속에서 사실은 그 안에 숨어있던 여러분의 마음을 차근차근 들여다봤습니다. 겉으로는 서로를 향해 날선말이 오가지만 그 뿌리에는 우리가 더 잘 지내고 싶다.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싸움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을 전하고 싶고 상대 또한 겉으로는 차갑지만 속으로는 인정받고 싶고 버려지고 싶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즉, 싸움이 두 사람을 갈라놓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이어져 있는 끈이 존재하는 거예요. 부부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가 싸움이 단순한 상처로 끝날지 아니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답을 찾고 있어요. 주체적으로 나를 세우면서도 희망을 붙잡고 관계의 불씨를 다시 지펴내려는 그 마음이 바로 해답입니다. 오늘 리딩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간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리딩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갈등을 촉발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카드로 은둔자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 은둔자 역방향은 고립과 단절을 뜻합니다. 이 카드가 역방향으로 등장했다는 건 대화의 부재와 정서적 거리를 상징해요. 즉, 부부싸움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말이 오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생겨난 서로의 고립감입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일상에서조차 대화가 단절된 순간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낸다거나 필요한 말만 건네고 진짜 마음은 숨긴 채 지내는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작은 오해도 쉽게 쌓이고 결국 폭발하게 되죠. 그리고 소드의 10번 역방향은 끝나버렸다는 감각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즉, 최근 갈등은 단순히 말싸움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관계가 무너져가는 게 아닐까라는 극단적인 두려움이 원인이 된 거예요. 상대의 무심한 태도, 차가운 말 한마디가 모든 게 끝날지도 몰라라는 상처로 다가온 거죠. 이 두 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단절된 느낌 속에서 관계가 더는 회복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과 맞서고 있다. 그럼 겉으로 드러난 문제와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컵의 시종 역방향은 미성숙한 감정 표현을 뜻합니다. 싸움에서 드러나는 겉모습은 서로의 감정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고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서운함을 토로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라는 투정 혹은 삐치듯 말문을 닫아버리는 태도가 바로 이 카드의 그림자예요. 그러나 전차 역방향이 보여주는 건 그 밑에 숨어있는 진짜 이유예요. 이 카드는 통제 욕구와 주도권 싸움을 상징합니다. 즉, 겉으로는 너는 왜 날 몰라주니라는 서운함이 있지만 속으로는 내가 이 관계에서 힘을 잃고 있는 것 같아라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주도하려 할 때 다른 한쪽은 내 의견은 무시되는 거야 라는 불안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싸움은 감정적 토라짐으로 보이지만 본질은 관계 속 권력 균형의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상대방의 반복되는 다툼의 패턴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드의 9번 정방향은 불면, 불안, 걱정으로 뒤척이는 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싸움 패턴은 싸우고 나면 후회와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것이에요. 즉, 다투는 순간에는 감정이 폭발하지만 싸움이 끝난 뒤에는 내가 너무 심했나? 이제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완지의 8번 정방향은 빠른 전개, 통제 불가능한 흐름을 나타냅니다. 싸움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지고 순식간에 감정이 고조되고 예상보다 훨씬 큰 싸움으로 확장돼 버립니다. 이건 두 사람이 싸움을 조절하는 힘을 잃었음을 의미해요. 즉, 반복되는 패턴은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 싸움이 빠르게 폭발하게 되고 그 후에 후회와 불안의 순환입니다. 이 과정은 상대방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결국 언제 또 싸움이 터질까라는 긴장감을 늘 안고 살게 만들죠. 그럼 싸움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제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 황제는 질서, 통제, 권위의 상징입니다. 이 카드는 싸움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내가 상황을 잡고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즉, 갈등이 일어날 때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이 관계를 책임져야 한다.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긴장감 속에 스스로를 다잡으려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함께 나온 이 완제의 6번 역방향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상처를 드러냅니다. 상대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 내 노고가 인정받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싸움 속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왜 몰라줄까? 이 서운함이 결국 여러분의 감정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강하게 서 있는 황제의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사실 나도 인정받고 싶어라는 외침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무의식 속 두려움과 불안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연인 카드 정방향은 선택과 관계의 결속을 나타냅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이 관계가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일까? 혹은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연인은 단순한 사랑의 카드가 아니라 늘 이 선택이 옳은가를 묻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소드의 시종 정방향이 더해지면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해석하고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저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 저 표정은 나를 향한 실망일까? 무관심일까? 즉, 상대의 행동을 끊임없이 분석하면서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장은 마음속에서 혹시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상대가 나를 떠나려 하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억누르고 있는 욕구와 바람은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차 카드 정방향은 추진력, 결단력,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강한 에너지를 뜻합니다. 사실 여러분 마음속 깊이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관계를 끌고 가고 싶다. 내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욕구를 드러내지 못한 채 억누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드의 3번 역방향이 상처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내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 상대가 상처 입고 돌아설까 두렵고 혹은 그 과정에서 내가 더 큰 상처를 입을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목소리가 울리지만 겉으로는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억눌러둔 채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핸들을 잡지 못하고 상대방이 방향을 정하는 걸 바라만 보는 듯한 느낌일 수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지만 그걸 말할 용기가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럼 상대방의 내면은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상대방이 겉으로 표현하는 감정과 태도는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드 4번 카드 역방향은 쉼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 혹은 억눌린 긴장을 드러냅니다. 상대는 겉으로 괜찮아, 아무 일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내면에 쌓인 피로와 긴장을 감추고 있는 겁니다. 싸움이 반복되면서도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 마치 상처 위에 대충 붕대를 감아놓은 듯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저스티스 카드 정방향이 더해지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상대의 태도는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옳은 말을 하고 있어. 이건 네가 잘못했으니까 인정해야 해. 즉, 상대는 감정보다 논리와 원칙을 앞세워 대화를 이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내면의 불안을 감추는 방식이기도 해요. 논리와 정의를 내세우면 적어도 스스로의 불안은 감출 수 있으니까요. 그럼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는 속마음은 무엇일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연인 카드 역방향은 선택의 갈등, 불확실함을 드러냅니다. 상대는 마음속으로 이 관계가 정말 맞는 걸까라는 의문을 품고 있어요. 사랑이 식었다기보다는 계속되는 갈등이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라는 혼란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직접 말로 꺼내기에는 너무 무겁고 위험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저 마음속에만 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드의 왕 역방향은 냉정함 혹은 권위를 잃은 상태를 보여줍니다. 상대는 사실 이 관계 안에서 스스로의 권위나 힘이 약해졌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척을 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더 이상 이 관계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라는 상실감을 안고 있는 거예요. 즉, 상대의 숨겨진 속마음은 관계 선택에 대한 혼란,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서운함, 그리고 그로 인한 무력감, 이 세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그럼 상대가 이 관계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죽음 카드 역방향은 변화의 두려움, 그리고 끝맺음에 대한 저항을 나타냅니다. 상대는 이 관계가 끝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처럼은 안 된다라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즉, 변화는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그 변화가 두려워서 주저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완지의 7번 역방향은 방어적인 태도, 자신을 지키려는 몸부림을 보여줍니다. 상대가 이 관계에서 진짜 원하는 건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즉, 상대는 싸움 속에서도 자기 입장을 방어하려 하고 적어도 이 관계에서 완전히 무시당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은 겉으로는 논리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만 속마음은 두려움과 무력감, 그리고 여전히 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애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만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나는 옳아라는 논리와 나는 버틸 거야라는 방어로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부부싸움이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펜타클의 9번이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원래라면 내가 이룬 것에 대한 만족, 관계 속에서의 풍요와 안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역방향으로 등장했다는 건 이 만족감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즉, 관계가 서로에게 성취감이나 든든함을 주는 대신 왜 나는 이 안에서 더 힘들까라는 답답함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도 예전처럼 따뜻하거나 안정적이지 않고 내가 혼자일 때보다 더 지쳐있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싸움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전반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나온 이 달카드 정방향은 혼란과 불신, 그리고 감정의 안개를 의미합니다. 싸움이 이어질수록 상대의 진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저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 정말 날 사랑하는 게 맞아? 이런 질문들이 끝없이 떠오르게 됩니다. 부부싸움이 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해요. 만족은 줄고 불신과 혼란은 늘어나며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럼 이 싸움이 여러분의 자존감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소드의 6번 정방향은 떠나고 싶다,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심리를 보여줍니다. 싸움이 반복될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해라는 신호를 강하게 보냅니다. 이건 꼭 이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화해를 통해서든 휴식을 통해서든 지금의 긴장과 불안을 끊어내고 싶은 갈망이 커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잠시 혼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이 문제를 끝내야만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압박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이미 한계치까지 몰렸음을 드러내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온 펜타클의 왕 역방향은 내적 안정감을 잃은 상태를 보여줍니다. 원래라면 스스로를 지탱해주고 나는 괜찮아,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갈등이 그것마저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관계 속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부족한 걸까라는 자기의심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자존감의 하락이 아니라 심리적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흐름이에요. 즉, 싸움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나는 과연 이 관계 안에서 존중받고 있나라는 질문을 끝없이 던지게 만듭니다. 그럼 이 싸움이 현재 가족과 주변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소드의 4번 정방향은 휴식, 침묵, 거리를 상징합니다. 부부싸움이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가족이나 주변 관계와도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싸움으로 이미 마음이 지쳐 있으니 다른 사람과 따뜻하게 소통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족 모임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말을 아끼거나 혹은 겉으로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전혀 편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펜타클의 3번 정방향이 더해지면서 중요한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이 카드는 협력, 도움, 공동체의 힘을 의미해요. 즉, 싸움은 일시적으로 여러분을 다른 관계에서 고립시키지만 동시에 혼자 끌어안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털어놓아라라는 신호를 줍니다. 예를 들어 믿을 만한 친구, 상담자 혹은 가족 중 한 명에게 솔직히 마음을 나누는 것. 이 과정에서 오히려 새로운 시각과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싸움으로 인해 닫혀버린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는 통로가 주변 사람들에게 있다는 뜻이죠. 그럼 지금 이 싸움이 화해가 가능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드의 4번 정방향 카드. 이 카드는 치유, 휴식, 그리고 잠시 멈춤을 의미합니다. 이 카드는 지금 화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당장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밀어붙이기보다는 잠시 거리를 두고 진정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즉, 지금 두 사람 모두 아직 마음이 예민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조금의 침묵, 조금의 여유가 오히려 화해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나온 이 완지의 6번 역방향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상처를 드러냅니다. 지금 화해가 바로 어려운 이유는 서로가 내가 옳았어 혹은 내가 노력했어 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화해는 결국 마음의 승복이 필요한데 지금은 각자가 자신이 존중받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 커져 있어서 쉽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해의 가능성은 있지만 조급하게 성과를 바라기보다는 휴식과 인정의 회복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럼 화해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이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컵의 7번 역방향은 선택의 혼란에서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있어요. 계속 해야 할까? 멈춰야 할까? 내가 잘한 걸까? 아니면 잘못한 걸까? 이런 혼란이 클수록 상대에게는 여러분의 태도가 불명확하게 느껴집니다. 이 컵의 7번 역방향은 이제는 선택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상대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나는 이 관계를 지켜내고 싶다. 혹은 나는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겠다라는 분명한 태도가 필요해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혼란스러운 태도에서 벗어나야 화해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함께 나온 펜타클의 이번 역방향은 균형을 잃고 흔들리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즉, 여러분이 화해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행동은 작은 균형을 다시 세우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대화를 나눌 때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상대의 말에 반박하기 전에 한 번은 그대로 들어주는 연습, 혹은 일상에서 고마워, 수고했어 같은 짧은 인정의 말을 건네는 작은 균형 회복이 필요해요. 이 펜타클의 이번 역방향은 크고 거창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균형, 작은 실천 하나가 오히려 화해의 가장 현실적인 조건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화해를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컵의 왕 정방향은 감정적으로 성숙하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태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방해 요소로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나 상대가 겉으로는 성숙한 척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즉, 겉으로는 침착하게 대화하는 듯 보여도 마음속 깊이에서는 여전히 억눌린 서운함과 분노가 끓고 있는 거죠. 이 겉과 속의 괴리가 진정한 화해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힘카드 정방향은 자기 내면의 본능과 감정을 다루는 힘을 보여줍니다. 이 카드가 방해 요소로 등장했다는 건 여러분이나 상대가 이 감정을 제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대화 중에 의도치 않게 목소리가 높아진다거나 상대를 존중하려고 하지만 결국 비난조의 말이 튀어나오는 상황이 바로 이 카드의 그림자입니다. 두 장을 함께 보면 화해를 방해하는 요소는 명확합니다. 겉으로는 성숙하게 보이려 하지만 실제로는 감정 제어가 잘 되지 않는 상태예요. 즉, 화해를 진심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감정을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상대방과의 싸움에서 되풀이하고 있는 무의식의 패턴은 무엇이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펜타클의 6번 역방향은 주고받음의 불균형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관계 속에서 늘 내가 더 주고 있나 아니면 내가 덜 받고 있나라는 감각을 경험해 왔습니다. 이건 무의식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갈등의 상황이 오면 나는 늘 손해보는 쪽이야. 혹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돌아오지 않지라는 불만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작은 배려를 했는데 상대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내가 해준 건 이렇게 많았는데 라는 마음이 곧장 상처로 연결되는 시기죠. 이 펜타클의 6번 역방향은 바로 이 불균형 감각이 반복되면서 무의식적으로 갈등을 키우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함께 나온 이 컵의 에이스 정방향은 감정의 순수한 흐름, 사랑의 근원적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사랑하고 싶다, 따뜻함을 주고받고 싶다는 순수한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펜타클의 6번 역방향 때문에 이 순수한 욕구가 왜곡되어서 내가 주는 만큼 꼭 받아야 해라는 조건적 교환으로 바뀌어버리는 순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의식적인 반복 패턴입니다. 그럼 이 싸움으로 인해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컵의 여왕 역방향은 내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때로는 상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에게 내 감정을 나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상대가 내 감정을 완전히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곧 나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싸움 속에서는 왜 날 몰라줘라는 외침으로만 표현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컵의 5번 정방향은 상실, 아쉬움, 후회를 의미합니다. 이 싸움은 관계 속에서 상실을 경험하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늘 상대에게 기대했던 만큼 받지 못할 때 실망하고 그 실망이 싸움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 컵의 5번은 동시에 여전히 남아있는 컵 2개를 보여줍니다. 즉, 잃은 것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남아있는 것을 돌아보라는 교훈이에요. 이 싸움이 주는 가장 큰 가르침은 내 감정을 타인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실망과 상실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관계의 가능성을 볼 줄 아는 눈을 키우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의 심리 성장을 위한 방향은 무엇일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완지의 시종 카드 역방향은 서툰 표현과 미숙한 시작을 의미합니다. 앞으로의 심리 성장은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기보다 서툴러도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상처받을까봐 혹은 오해받을까봐 내 마음을 억누르는 순간들이 많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가 말하는 건 조금 어설퍼도 괜찮으니 내 마음을 꺼내어 표현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나온 이 태양 카드 정방향은 명확함, 기쁨,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솔직함을 상징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숨기거나 돌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밝고 명확하게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태양은 늘 가려진 것을 드러내죠. 즉, 내 안의 그림자를 억누르는 대신 그대로 빛 속으로 끌어내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싸움 이후 여러분의 심리적 성장은 서툴러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 안에서 다시 기쁨과 투명함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우주가 주는 위로의 메시지 오라클 카드 보도록 할게요. 향수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과거의 따뜻한 기억을 불러옵니다. 싸움이 이어질수록 지금의 차가운 분위기만 크게 보이지만 이 카드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좋았던 순간들을 상기시켜줍니다. 처음 함께 웃었던 기억, 작은 일에도 서로를 챙겨주던 마음, 사소한 농담에도 둘이 같이 배꼽 빠지게 웃던 순간들. 이 카드는 그때의 따뜻함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가려져 있을 뿐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너는 이미 사랑을 경험했고 따뜻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위로를 건넵니다. 그럼 실행의 조언 오라클 메시지 카드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는 다소 직설적이고 때로는 불편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줍니다. 현재의 갈등 속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많은 감정이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 집착, 욕망 혹은 통제하려는 마음으로 변해버렸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 이러한 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는 조건부 감정,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랑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욕망일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실행의 메시지로 사랑과 욕망을 구분하라고 조언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진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생긴 집착인지를 분명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분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 싸움 속에서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선명해질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호의 오라클 메시지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는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라는 보호의 신호입니다. 이건 반드시 관계 자체를 놓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건 사실 싸움 그 자체보다 집착과 억눌린 기대, 통제하려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 내 뜻대로 끌고 가려는 힘겨운 몸부림을 잠시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려놓는 순간 마음에는 여유가 생기고 상대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야말로 관계를 지켜주는 가장 큰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화를 할 때 내가 이겨야 해라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비로소 상대의 진심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카드는 내려놓음에서 오는 자유와 보호를 의미합니다. 내 안에 쌓인 집착, 통제, 기대를 내려놓으면 놓아줄 때 진짜 보호가 시작된다는 카드예요. 오늘 함께한 리딩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온 길, 마음속 깊이 숨겨둔 두려움과 상처, 그리고 아직도 놓지 못한 애틋한 바람까지 카드들은 그것을 조용히 비추어 주었습니다. 싸움 속에서 우리는 종종 상대만 탓하고 싶어지지만
카드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결국 내 마음의 거울이기도 했습니다. 내 안의 상처와 욕구, 그리고 여전히 사랑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서로 부딪히면서 지금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 모든 과정은 여러분이 더 단단해지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관계 속에서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걸요. 오늘 카드를 통해 느꼈던 마음의 울림을 억지로 결론 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이렇게 울고 있었구나, 이렇게 바라고 있었구나 하고 살며시 알아차려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내일은 오늘보다 가벼운 숨을 내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리딩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갈등을 촉발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완지의 2번 카드 정방향은 선택의 기로 그리고 관계의 향방을 결정하는 시점을 의미해요. 부부싸움의 표면적인 원인은 단순히 작은 말싸움이 아니라 이제 관계에서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혹은 서로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묻는 순간에 닿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경제적 생활적 책임을 어떻게 나눌까? 혹은 아이 문제, 진로, 집안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같은 현실적인 주제가 싸움의 불씨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함께 나온 이 데스카드 정방향은 근본적인 전환을 말해요. 죽음은 끝남이자 새로운 시작을 뜻하죠. 즉, 지금의 싸움은 단순히 의견 충돌이 아니라 이제는 옛 방식을 고집할 수 없고 무언가 완전히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비롯된 거예요. 부부라는 이름으로 유지해온 익숙한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 싸움은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 변곡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싸움의 겉으로 드러난 문제와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완지의 에이스 역방향은 시작의 열정이 꺼져버린 상태예요. 겉으로 드러난 갈등은 상대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서운함 혹은 예전처럼 불타오르는 애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불만일 수 있어요. 말하자면 관계를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점점 약해졌다는 거죠. 하지만 이 소드의 에이스 정방향은 그 속에 숨어있는 진짜 이유를 드러냅니다. 이 카드는 진실의 칼, 말의 힘을 의미해요. 실제 갈등의 깊은 뿌리는 서로가 솔직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차라리 진실을 날카롭게 마주하면 관계가 명확해질 수 있는데 그동안은 애써 돌려 말하거나 혹은 차갑게 침묵하면서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도록 만든 거죠. 즉, 겉으로는 사랑이 식었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진짜 목소리를 듣지 못한 외로움이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싸움에서 보이는 반복되는 패턴은 무엇일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드의 기사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 기사 카드의 역방향은 충동적이고 날카로운 언쟁을 의미해요. 이 관계에서 싸움은 마치 칼부림처럼 빠르고 격렬하게 치닫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상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지금 당장 이기고 봐야 한다는 식의 싸움이 반복된 거죠. 여기서 펜타클의 8번 역방향이 함께 나온 건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카드는 노력의 중단, 관계를 갈고 닦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즉, 싸움이 일어나면 풀어가려는 노력보다는 한 번 더 맞받아치고 더 큰 상처를 주는 쪽으로 흐르는 패턴이 쌓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반복될수록 문제 해결보다는 상처만 쌓여가는 흐름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현재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싸움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컵의 7번 정방향은 혼란과 선택의 갈림길을 보여줍니다. 지금 여러분은 싸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수많은 선택지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어요. 계속 이 관계를 지켜야 할까? 아니면 이제는 포기해야 할까? 내가 원하는 건 안정일까? 아니면 자유일까? 마치 한 손에는 사랑을, 다른 손에는 현실을 쥐고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함께 나온 이 3개 카드 정방향은 이 싸움이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삶의 한 주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임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싸움은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이제 나도 내 삶을 새롭게 완성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무의식 속 두려움과 불안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법사 카드 정방향은 능력과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서 여러분은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내 힘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어.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그럼에도 동시에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책임과 용기를 요구하니까요. 이 마법사의 카드가 보여주는 두려움은 내가 정말 이걸 해낼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에요. 그리고 이 컵의 4번 정방향은 무기력과 만족스럽지 못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이 싸움 속에서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지금 이 관계가 나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허탈감을 느끼고 있어요. 상대가 주는 애정이나 배려가 더 이상 가슴에 와닿지 않고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혹시 또 같은 실망을 겪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겹쳐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억누르고 있는 욕구와 바람은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완지의 3번 역방향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막혀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사실 내가 더 넓은 세상, 더 넓은 가능성 속으로 가고 싶다는 욕구가 있어요. 하지만 그 욕구를 꾹 눌러 참는 이유는 지금 당장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현실 때문이에요. 안정과 책임,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환카드 정방향은 전통과 규범, 관계의 안정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의 바람은 결국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정은 단순히 껍데기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신뢰와 존중 위에 세워진 안정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즉, 억누른 욕구는 자유와 확장의 갈망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나는 결국 믿을 수 있는 사랑을 원해라는 간절한 소망이 숨어 있어요. 그럼 상대방의 내면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상대가 겉으로 표현하는 감정과 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카드 정방향은 상대가 겉으로는 희망과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예요. 싸움이 있어도 상대방은 우리 관계가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어요. 즉,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라는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펜타클의 3번 정방향은 협력과 합의를 의미합니다. 상대는 말이나 태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맞춰가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을 수 있어요. 싸움 중에도 겉으로는 대화를 하려 하고 같이 노력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겉으로 보여주는 태도예요. 마치 나는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얼마나 진심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여러분께 말하지 않는 속마음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사제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네요. 이 여사제가 역방향으로 나온 건 상대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숨긴다는 걸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감정을 숨기고 있는 거죠. 특히 감정적으로 취약한 부분,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건 전혀 말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는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는 괜찮아라는 가면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함께 나온 이 소드의 7번 정방향은 은밀한 생각, 계산적인 마음을 드러냅니다. 상대는 솔직하게 다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는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떻게 유리해질까라는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부정적인 속임수라기보다 마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방어적인 전략을 쓰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즉, 말하지 않는 속마음에는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불안과 동시에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계산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이 관계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달카드 정방향은 불확실성과 혼란을 상징합니다. 상대는 이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기보다는 오히려 모호한 상태로 유지되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즉, 지금 당장 결단을 내리지 않고 흐르는 대로 두고 싶다는 마음이 큰 거예요. 이는 상대가 책임지거나 확실한 결정을 내리는 걸 두려워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온 컵의 9번 역방향은 자기 만족의 부족,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상대는 이 관계에서 무언가를 원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조차도 명확하지 않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불만족스러워. 이런 모순적인 마음이에요. 원하는 건 사실상 안정 속의 자유, 책임 없는 만족 같은 형태일 수 있어요. 그럼 이 싸움이 여러분 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보도록 할게요. 펜타클의 여왕이 역방향으로 등장했다는 건 여러분의 관계가 원래 주던 따뜻함과 안정감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카드는 가정과 관계 안에서의 돌봄, 배려, 안정된 리듬을 상징하는데 역방향일 때는 그 에너지가 무너져 내리는 걸 보여줍니다. 싸움이 반복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던 정서적 안전지대가 깨져버린 거예요. 집은 원래 돌아오면 편안해야 할 공간인데 이 싸움이 쌓이다 보니 오히려 더 긴장되는 장소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다거나 상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관계 전반이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불안정함 속에서 버티는 상태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완지의 시종 역방향은 여기서 더 구체적인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이 카드는 본래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 즐거운 시작, 설레는 감정을 상징하지만 역방향일 때는 그것이 미숙하고 충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요. 즉, 갈등이 커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성숙한 합의나 진지한 이해로 흘러가지 않고 마치 아이들이 즉흥적으로 감정을 쏟아내듯 서툰 방식으로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이 관계는 어른스럽게 풀어갈 수 없다는 체념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안정감을 잃은 자리에서 미숙하고 충동적인 반응이 관계를 흔드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다툼이 여러분의 자존감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완지의 9번 역방향은 한눈에 지쳐있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원래 이 카드는 끝까지 버티는 힘,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켜내는 끈기를 의미하지만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예요. 여러분은 반복된 싸움 속에서 내가 아무리 방어해도,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결국 달라지는 건 없어라는 무력감으로 흐르고 있어요. 이건 자존감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힘이 점점 소진되면서 나는 왜 늘 같은 자리에서 상처받고 있을까 하는 자기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나온 이 펜타클의 기사 역방향은 이 지점을 더 분명히 합니다. 이 펜타클의 기사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물이지만 역방향으로 나오면 그 성실함이 시험받고 흔들리는 상태예요. 여러분은 원래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싸움이 반복되면서 그 의지가 약해지고 내가 애쓴다고 해서 의미가 있나라는 회의감이 생기는 거예요. 즉, 이 싸움은 단순히 상대와의 갈등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성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싸움이 가족과 주변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컵의 3번 정방향은 지지와 위로, 가까운 관계에서의 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싸움으로 힘들어질 때 자연스럽게 친구나 가족에게 기대게 돼요. 예를 들어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 혼자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위안을 얻는 거죠. 또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같은 가까운 이들이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줄 때 잠시 숨통이 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소드의 6번 정방향은 거리두기와 도피적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사람들과 어울려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복잡함이 풀리지 않고 어쩌면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으로 혼자 고립되려 할 수도 있어요. 싸움이 커질수록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기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양가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가족이나 주변 관계에는 이중적인 영향이 나타납니다. 한편으로는 지지를 받으면서 버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은 내 문제다라는 고립감 속에서 거리를 두려는 충동도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싸움이 지금 화해가 가능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별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온 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예요. 이 카드는 희망, 치유, 재생을 의미합니다. 즉, 두 사람 사이에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이 별은 언제나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거든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래도 우리가 다시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아직 꺼지지 않은 상태예요. 하지만 이 완지의 8번이 역방향으로 나온 게 걸림돌입니다.
원래 이 카드는 빠르게 흐르는 대화, 즉시 일어나는 변화, 빠른 진전을 의미하는데 역방향일 때는 그 흐름이 막히고 타이밍이 맞지 않다는 걸 뜻해요. 즉, 화해의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 그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서로가 아직 충분히 감정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급히 대화를 시도하면 오히려 다시 다툼으로 변질 수 있습니다. 별이 말하는 건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완즈 8번이 말하는 건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예요. 그럼 화해를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즈의 여왕 정방향은 따뜻함과 자신감을 갖춘 태도를 상징합니다. 화해를 위해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상대를 몰아붙이거나 강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따뜻하게 표현하고 안정된 중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카드는 내 안의 열정과 따뜻함을 다시 드러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싸움에서 생긴 차가운 말 대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따뜻함으로 상대에게 다가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완즈의 3번 정방향은 앞을 내다보는 계획, 새로운 시야를 뜻합니다. 화해의 구체적인 행동은 단순히 감정을 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함께 만들어갈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이번에는 이런 방식으로 서로 맞춰가 보자라든지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기 위해 이런 합의를 해보자 하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즉, 화해의 조건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과가 아니라 앞을 함께 바라보는 대화와 구체적인 약속이에요. 그럼 화해를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소드의 2번 정방향은 서로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를 드러냅니다. 이 카드는 눈을 가리고 있는 사람처럼 양쪽 선택지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걸 상징해요. 즉, 두 사람 모두 계속 함께 가야 할까? 아니면 거리를 두어야 할까라는 갈림길에서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게 화해를 막는 요소예요. 마음은 서로를 원하지만 동시에 두려움 때문에 멈춰버린 거죠. 그리고 이 저스티스의 역방향은 불균형과 불공정을 의미합니다. 이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내가 더 손해본다, 내가 더 억울하다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공정하게 맞춰가는 게 아니라 한쪽은 더 참고 한쪽은 더 얻어가는 불균형이 누적되어 있는 거죠. 이게 풀리지 않는 한 화해는 늘 다시 싸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할 심리적 교훈은 무엇이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이 되풀이하고 있는 무의식적 패턴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완즈의 2번 역방향은 결정을 미루거나 선택을 회피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은 늘 중요한 순간마다 확실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지금이 아니야, 나중에 해도 되라고 미루어왔을 수 있어요.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갈등이 커질 때마다 끝까지 직면하지 못하고 잠시 덮어두거나 상대의 반응만 기다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소드의 4번 정방향은 휴식, 거리두기, 잠시 멈춤을 뜻합니다. 이건 건강한 회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무의식에서는 싸움이 올 때마다 일단 피하고 싶다, 시간을 끌면 어떻게든 지나가겠지라는 습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말해요. 즉,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은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피하는 방식으로만 대응해 왔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보여주는 건 나는 갈등 속에서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회피하는 쪽으로 기울어 왔다는 무의식의 흐름입니다. 그럼 이 싸움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완즈의 7번 카드 역방향은 방어가 무너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싸움 속에서 여러분은 자꾸 내가 밀리고 있다, 내가 지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드러나는 교훈은 내가 끝까지 지키려는 자리와 이제는 내려놓아도 되는 자리를 구분하는 힘이에요. 모든 걸 다 방어하려고만 하면 결국 지치고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펜타클의 시종 정방향은 배움과 시작,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한 단계를 뜻합니다. 이 싸움이 가르치는 건 관계란 완벽한 모습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배우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즉, 상대도 배우는 중이고 나 자신도 배우는 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의 심리 성장을 위한 방향은 무엇일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은둔자의 카드 정방향은 내면의 탐구와 성찰을 상징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건 바로 혼자서 내 마음의 등불을 켜고 내 길을 비추는 것이에요.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만 의존하지 않고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진짜로 지키고 싶은 건 무엇인가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컵의 왕 역방향은 감정의 불안정함, 감정이 흔들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즉, 앞으로의 방향은 단순히 내면을 탐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 감정이 휘둘릴 때 그것을 다스리는 힘을 키우는 데 있어요.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 상황이 어떻게 흔들리든 내 감정을 주체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힘, 그게 여러분의 다음 단계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겁니다. 그럼 우주가 보내는 위로의 메시지 오라클 카드 보도록 할게요. 러브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건네고 있어요. 사랑은 우주에서 가장 강한 힘이다. 부부싸움 속에서 지쳐버린 마음, 그리고 더 이상 상대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가장 큰 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로맨틱한 감정만을 뜻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랑, 상대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사랑,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조차 껴안아주는 사랑이에요.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의 에너지를 안고 있어요. 그 힘은 잃은 게 아니라 여전히 당신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실행해야 할 조언의 메시지 카드 보도록 할게요. Love the answer. 사랑이 답이다란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한편으로는 따뜻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메시지를 주는 카드예요. 사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당신은 독립적인 존재로서 성장해야 한다. 즉, 사랑이라는 마음은 분명 화해의 열쇠가 되지만 그 감정만으로는 현실의 문제들이 다 풀리지는 않죠. 싸움 뒤에 쌓여있는 생활적인 불균형, 책임의 차이, 이 소통의 어려움은 사랑이라는 감정에만 의존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마음의 중심에 두되 동시에 당신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온전히 서 있어야 사랑도 건강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주가 보내는 보호의 메시지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허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듯한 빈 공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실 이 공허는 파괴나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태어나기 직전에 잠시 머무는 공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싸움과 단절, 그리고 마음속 깊은 외로움은 모든 게 무너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오래된 것을 비워내는 과정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을 보호하는 카드예요. 공허 속에 머무는 용기를 주고 비워내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힘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말하죠. 즉, 지금의 혼란과 공허는 여러분을 지키고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에너지를 길러내는 보호의 장인 거예요. 지금까지 펼쳐진 카드들은 단순히 갈등을 설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대신 말해준 거예요. 이 카드를 통해 드러난 건 끝이 아니라 변화의 문턱이었습니다. 때로는 혼란스럽고 공허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은 분명 새로운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등불처럼 남아서 앞으로의 길을 조금 더 환하게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리딩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